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운동.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도 젊었을 때처럼 운동해도 괜찮을까? 요즘 무릎이 자꾸 아픈데, 그래도 계속 달려도 될까? 친구들이 다 하는 운동인데, 나도 따라해도 안전할까?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시지만, 사실 60대 이후에는 운동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관절의 연골이 닳고 뼈의 밀도가 감소하며 근육과 힘줄의 탄력성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0세 이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운동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건강을 지키려다 오히려 다치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고강도 조깅과 장거리 달리기.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운동은 바로 고강도 조깅과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아니, 달리기가 왜 안 돼요? 심장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다던데요. 맞습니다. 젊었을 때는 달리기가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몸의 무릎, 발목, 고관절의 연골은 한번 다르면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마다 우리 몸은 체중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반복적인 충격은 이미 약해진 관절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정형외과를 찾는 60대 이상 환자 중 상당수가 과도한 달리기로 인한 무릎, 연골 손상, 퇴행성 관절염 악화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심한 경우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또한 달리기는 발목 염좌의 위험도 높습니다.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반응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작은 돌불이나 울퉁불퉁한 길에서도 쉽게 발을 헛디딜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척추입니다. 달리기의 반복적인 충격은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를 압박하고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척추 압박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산소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빠르게 걷기, 즉 파워워킹을 추천합니다. 걷기는 달리기만큼의 심폐 기능 향상 효과를 얻으면서도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은 훨씬 적습니다. 수영이나 수중 걷기도 아주 좋은 대안입니다. 물의 부력이 관절을 보호해주면서도 전신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내 자전거도 좋은 선택입니다.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하체 근력과 심폐 기능을 동시에 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거운 웨이트 트레이닝.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운동은 무거운 중량을 이용한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근력 운동이 나이 들어서 더 중요하다고 하던데 이것도 안 되나요? 네, 근력 운동 자체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거운 중량을 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근육뿐만 아니라 이를 뼈에 연결하는 힘줄과 인대의 탄력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20kg, 30kg도 거뜬히 들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힘줄들이 갑작스러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파열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스쿼트 같은 고중량 운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운동 중에 근육이나 힘줄이 파열되는 경우 회복하는데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무거운 중량을 들 때는 순간적으로 숨을 참게 되는데 이때 혈압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는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미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허리도 큰 문제입니다. 무거운 중량은 요추, 즉 허리뼈에 엄청난 압력을 가합니다. 이미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허리 디스크는 이런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탈출될 수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도 흔한 부상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오버헤드 프레스처럼 머리 위로 무게를 들어 올리는 동작은 어깨 힘줄에 큰 무리를 줍니다. 그렇다면 근력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벼운 덤벨을 사용하세요. 1kg에서 3kg 정도의 가벼운 무게로 반복 횟수를 늘리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중량보다는 정확한 자세와 충분한 반복이 중요합니다. 탄력 밴드를 활용한 운동도 아주 좋습니다. 탄력 밴드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을 충분히 키울 수 있고 강도 조절도 쉽습니다. 또한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맨몸 운동도 추천합니다. 벽을 짚고 하는 푸시업, 의자를 잡고 하는 스쿼트 등은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근력 운동입니다. 세 번째 고난도 요가 자세와 극단적인 스트레치.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고난도 요가 자세와 극단적인 스트레칭입니다. 요가는 몸을 부드럽게 하고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이것도 위험한가요? 요가 자체는 정말 훌륭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하는 고난도 자세를 60대 이후에 무리하게 따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젊은 강사들이 하는 극단적으로 몸을 굽히거나 비트는 동작을 무리하게 따라 하다 보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머리를 아래로 하는 역전 자세는 매우 위험합니다. 혈압이 급격히 변화하고 목과 척추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어지럼증이나 실신은 물론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깊은 전굴 자세나 비틀기 동작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미 퇴행성 변화가 있는 허리 디스크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가 수업 중에 허리를 다쳐서 병원을 찾는 60대 환자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쪽 다리로 서서 균형을 잡는 동작도 위험합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동작을 하다가 넘어지면 대퇴골 골절이나 손목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스트레칭으로 인한 근육 파열도 흔합니다. 조금만 더 하다가 근육이나 인대가 찢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찢어진 조직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고 만성 통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연성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니어 전용 요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나이에 맞춰 안전하게 설계된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도가 낮고 천천히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도구를 사용해 몸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의자 요가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의자를 잡고 하는 요가로 균형을 잡기 쉽고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자신의 현재 몸 상태를 인정하며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격렬한 구기 종목.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운동은 축구, 농구, 배드민턴 같은 격렬한 구기 종목입니다. 친구들과 재미있게 운동하는 건데 이것도 안 된다고요? 물론 즐겁게 운동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기 종목들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이런 운동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급격한 방향 전환, 점프,
갑작스러운 가속과 감속이 많다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공을 쫓아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멈추려고 할 때 몸은 그 신호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때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거나 무릎의 십자인대가 파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킬레스건 파열은 60대 이상에서 정말 흔한 부상입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뒤꿈치에 심한 통증이 오고 발을 디딜 수 없게 됩니다. 수술을 받아야 하고 회복하는데 6개월 이상 걸립니다. 배드민턴은 특히 위험합니다. 가볍게 즐기는 운동 같지만 실제로는 순간적으로 매우 격렬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셔틀콕을 받기 위해 뒤로 뛰다가 넘어지거나 스매싱을 하다가 어깨를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축구나 농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선수들끼리 부딪히면서 넘어질 위험이 크고 이때 대퇴골이나 손목이 골절될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골절은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복 기간이 길고 그 사이 근육이 약해지며 심한 경우 거동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격렬한 운동은 심장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갑작스러운 격렬한 움직임은 심박수와 혈압을 급격히 올리고 이는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렇다면 친구들과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파크 골프를 추천합니다. 천천히 움직이면서도 시니어층에 인기 있는 재미있는 운동입니다.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적고 사회적 교류도 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탁구도 좋은 선택입니다. 적당한 움직임으로 반응 속도와 눈과 손의 협응력을 키울 수 있고 격렬하지 않아 안전합니다. 레크리에이션 배구도 좋습니다. 점프 없이 부드럽게 공을 주고받는 형태로 즐기면 안전하면서도 재미있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장시간 고정 자세 운동. 마지막 5번째, 같은 자세로 오래 하는 운동입니다. 특히 고정식 자전거를 장시간 타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실내 자전거는 안전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실내 자전거 자체는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같은 자세로 1시간, 2시간씩 오래 타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앉은 자세로 오래 있으면 척추와 골반에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집니다. 특히 앞으로 구부린 자세로 페달을 밟다 보면 목과 허리에 큰 부담이 갑니다. 이미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좁은 안장에 앉아 있으면 전립선 부위가 압박받아 염증이 생기거나 기존의 전립선 비대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좌골 신경통도 흔한 문제입니다. 엉덩이에서 다리로 이어지는 좌골 신경이 압박받으면 엉덩이와 다리에 저리고 쑤시는 통증이 생깁니다. 하지 정맥류가 있는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의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정맥류가 악화됩니다. 무릎도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각도로 굽혔다, 폈다를 반복하면 무릎, 연골의 특정 부위만 계속 마모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을 나눠서 운동하세요. 한 번에 오래 하기보다는 20분에서 30분 정도 타고 5분에서 10분 정도 쉬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타는 식으로 총 운동 시간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등받이가 있는 리컴번트 자전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등을 기대고 탈 수 있어서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무엇보다 한 가지 운동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자전거, 걷기, 수영 등 여러 운동을 번갈아 가며 하면 특정 부위에만 부담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운동을 위한 5가지 원칙. 자, 지금까지 60세 이후 피해야 할 운동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운동해야 안전할까요? 5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 운동은 반드시 하세요. 젊었을 때는 바로 운동을 시작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최소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몸을 충분히 풀어주세요. 관절을 천천히 돌려주고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운동 없이 바로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이나 힘줄이 다칠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두 번째,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세요. 단기간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에 2시간씩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운동 강도도 천천히 높여가세요. 처음부터 무리하면 반드시 다칩니다. 여러분의 몸이 새로운 운동에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세 번째, 통증이 있으면 즉시 멈추세요. 참고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 날카롭고 갑작스러운 통증이 온다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필요하다면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통증을 무시하다가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네 번째,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관절염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 종류와 강도를 추천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시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5번째, 올바른 자세가 최우선입니다. 잘못된 자세로 100번 하는 것보다 올바른 자세로 10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가능하다면 전문 트레이너나 물리치료사에게 정확한 자세를 배우세요. 거울을 보면서 자세를 확인하고 처음에는 천천히 동작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자세는 부상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운동 효과도 훨씬 높여줍니다. 마무리.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동은 나이에 맞게, 몸 상태에 맞게 해야 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얼마나 많이, 얼마나 강하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안전하게, 얼마나 꾸준히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다쳐도 금방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 번 크게 다치면 회복하는데 몇 달, 심하면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 근육은 약해지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며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무리한 운동으로 다쳐서 병원 신세를 지기보다는 안전한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위험한 운동을 기억하시고 대신 안전한 대체 운동을 선택하세요. 빠르게 걷기, 수영, 가벼운 근력 운동, 시니어 요가, 게이트볼 같은 운동들로 건강하고 즐겁게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평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운동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안전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한 운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운동 시작 전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희망연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